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토리스, 어메이징 스템셀스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 였죠. 그런데 이제 소제목으로 오늘의 소제목은 눈물과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아픔으로 시달릴 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를 쓴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외부의 어떠한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면역 체계가 실수로 인해서 건강한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또는 생명을 연구하다 보면 참으로 이것이 의학을 넘어서 철학이 되고요. 철학 단계를 넘어가면 좀 신학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정말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러한 완벽하고 온전한 면역 시스템이 깨질 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서는 문제 없다가 20대에서 40대 되면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오토이뮨 디지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왜 문제냐? 여러분 이제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 자가면역 질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어요. 100여 가지 넘어요. 여러분 이제 저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하는 게 저런 종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생명의 보물로 숨겨놓으셨구나. 정말 줄기세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줄기세포, 하나님의 은혜인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질병 치유의 스토리를 쓰고 또 이 줄기세포를 잘 활용해서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의 그런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개를 들으시면서 현재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 눈물과 기도로서 정말 온전한 질병 치유를 희망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행복전도사라고 자칭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쓰신 유서를 봤어요. 유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루푸스에 걸렸는데 이 루푸스를 앓으면서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말로 표현한다면 거의 한 80여 가지의 종류의 통증에 시달렸다는 거죠. 네. 그 수많은 통증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나오죠. 이제 보시면은 저분이 이렇게 그 쓰신 유서에 보면 너무 극심한 통증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저러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똑같은 저 루푸스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그 통증으로 눈물로 지내다가 본인의 줄기세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루푸스가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도 제가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사연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베체트병. 베체트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또 이분은 또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치과 의사신데 베체트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치유가 되신 분을 제가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 씨 오세요. 그래서 워낙 연결을 해주세요. 네. 정말 이렇게 이런 하는 질환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나정찬입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기 진료하시는데 마침 지금 막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시겠어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 연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무슨 말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자가 줄기세포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이해를 돕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네네.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난번 첫 번째는 주로 아이들의 뇌 질환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자가면역 질환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맨 먼저 생각이 떠오른 분이 이제 우리 장 원장님이시라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잠깐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런데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 네네. 아니 사실은 정말 특히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디슨을 전공하신 분들이 항상 처음에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이제 베체트병으로 고생하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네, 우선 줄기세포에 대한 권유를 받고 나서 네. 제가 한 일주일을 구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뒤져서 베체병을 포함한 이제 자가면역병, 네. 특히 이제 제가 고통을 좀 겪고 있었던 베체병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네. 해보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론은 괜찮다, 맞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일단 구글에서 모든 정보를 제가 취득을 했죠. 네, 원장님.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어쨌든 병원도 다니셨을 거고, 그죠? 그랬는데
제일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질병 때문에 제일 힘들으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베체트병 때문에 제일 힘드셨던 거?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다니진 않았고 안 다니셨고. 일반적으로 베체트병이라는 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다녀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세포가 효력을 있고 그걸로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 네, 스스로 네,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구강 내 그런 특히 혀 같은 데 생기면은 통증이죠. 아, 통증이군요. 네. 아, 그 통증이 제일 문제셨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줄기세포 투여를 이제 정맥내로 받으셨죠, 그죠? 정맥내 투여를 받으셨는데 네, 정맥 투여를 했습니다. 이제 하시고 나서는 가장 그래도 그 뭐랄까 행복했던 거, 좋아진 건 어떤 게 제일 좋아졌어요? 과거 같으면은 월 1, 2회 정도 네네. 그 자발적인 교양, 자생적인 교양. 네. 예를 들어 제 표현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니까는 자생적인 교양이 뭐냐면은 혀를 씹었다든지 깨물었다든지 입술을 씹었다든지 해서 생기는 외상성 교양이 아니고 네. 저절로 별 그런 외상 없이 저절로 네. 발전하는 그 자발성, 자생적 이런 교양이 생기는데 그게 월 한 1, 2회 정도예요. 네네. 근데 월 1, 2회 정도면 이게 그 배체 교양이라는 거는 반드시 2주일이 지나야 치유가 되거든요. 네네. 아무리 뭘 해도 2주 이상을 보통 2주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환자 병원에서 보는 다른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2주만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아주 곤란했죠. 곤란했는데 줄기세포를 장기간 이렇게 투여하고 나니까는 월 한 1, 2회 생기던 그 자발성, 자생적 그 교양들이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그 1, 2회 정도 생길까 말까 한 정도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더라도 발전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증상을 느낄 정도로 발전했다가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치유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됐죠. 아, 그랬군요. 아무튼 우리 정말 우리 장 원장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시니까 참 저는 기쁜 게 그래도 장 원장님은 그렇게 또 다른 분들 위해서 봉사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줄기세포가 결국은 이게를 통해서 건강해지신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더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지니까 자꾸 더 이게 기쁘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저는 옆에서 보면서 또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전공은 틀리지만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또 봉사활동하시고 좋은 일 하셔서 참 그래서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줄기세포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인간들도 낮아요. 낮고 일반 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낮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줄기세포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전파를 합니다. 네네.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한번 조만간 한번 뵙고 같이 또 한번 말씀 나눌게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어메이징 스토리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치과 전문이세요. 정말 우리가 같이 들은 것처럼 통증, 그죠? 통증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특히 자가 면역은 원래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이제 그 어떤 특정 기관에 가서 공격을 하면 또는 전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부위를 공격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조직에 파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에디슨병 같은 건 그런 국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이제 그 전신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에 그 항체가 가서 다 장기를 파괴를 하게 되면 전신이 다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가 관절하고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정말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전신의 이 장기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줄기세포, 특히 내 몸의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이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논문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발표한 논문은 여기 보시면 2011년에 자가면역 질환,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 고생했던 환자들이 저의 그 줄기세포 기술로 이렇게 치료된 것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또 이렇게 2019년 올해도 이런 리뷰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뷰 페이퍼를 보더라도 줄기세포가 그럼 어떤 작용을 할까?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다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을 보면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 섬유화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세포가 죽는 걸 막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결국 이 메센키멜 스템셀이라고 하는 이 줄기세포가 면역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가 어떻게 우리 체내에서 면역을 조절해 하는가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상황이고,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 기술이 어떠한 난치병 효과가 있냐를 볼 때는 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단계가 있고, 탐색을 하는 단계가 있고, 확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현재 자가면역 질환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탐색까지는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표준치료법에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나, 또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초기부터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정말 이런 난치성 질환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희귀 난치 질환, 대표적인 난치 질환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학자기도 하지만 저는 목회학을 전공한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장 그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걸 다 써놨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정말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떠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정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뇌전증 같은 거죠. 막 거품 물고 뭐 쓰러지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줄기세포, 우리 몸속의 이 줄기세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생명의 선물로 예비해 놓은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난치병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를 떠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 우리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들려줄 노래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정말 그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또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